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장씨라고 합니다. 저는 박스 애니스커라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릴 내용은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이용한 다차원 큐브 탐색인데 보시면 굳이 왜 저걸 네. 네, 알겠습니다. 왜 굳이 저걸 저렇게 탐색을 할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어떤 제약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다가 어떤 제약을 만나서 데이터 어레이죠, 사실은. 다차원 큐브라는 게. 데이터 어레이를 제약 상황에서 잘 탐색하기 위한 어떤 필요가 있었고요. 그 과정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그 발단은 뭐냐면, 네, 요즘에 박스 애니스커는 GS샵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요즘에 원래 물건을 잘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브리즈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개별적인 브랜드들이 다 입점을 해서 뭔가 자기만의 브랜드 샵을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 다양한 업계의 브랜드 업체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뭘 필요로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추천한 건 웹데이터니까 네,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드렸고,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는 네, 나쁜 툴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굉장히 좋은 툴인데 아마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UI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서 왼쪽에 뭐 클릭하면 오른쪽에 내가 원하는 숫자들이 정리돼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아주 일반적인 툴입니다. 하지만 잘 쓰면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교육도 드리고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라고 분석 보고서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있다가 혹은 두 달 있다가 다시 찾아가 보면 이거 어려워서 못 쓰겠어요. 혹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게 이건데 그걸 못 보겠어요. 라는 류의 불만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네, 좋은 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고객들은 이거를 쓸 때 좀 어려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걸 가지고 도대체 분석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를 탐색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디멘전이랑 매트릭을 두 개를 조합해서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디멘전이라는 건 여기에서 보이는 리전, 지역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지역이라는 걸 갖고 전체 데이터를 토막을 내는 거죠. 토막을 내서 16개의 토막을 내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지역만 가지고 16개의 토막을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보고 싶은데 세션을 알고 싶다. 지역별로 세션을 알고 싶으면 네, 매트릭으로 세션을 정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역별로 새로운 유저의 숫자를 알고 싶으면 네, 뉴 유저라는 매트릭을 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디멘전 내가 자르고 싶은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숫자를 정하고 이 과정을 그냥 계속 클릭하면서 살펴보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 가지고 하는 대부분의 분석의 단계거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지역을 갖고 봤지만 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죠. 지역인데 지역 중에서 성별 차이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디멘전을 컨비네이션해요. 조합을 시킨 다음에 지역 중에서도 서울의 남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지 서울의 여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지 혹은 여기에 지금 리전이랑 젠더만 넣었는데 뭐 나이도 넣을 수 있고요. 관심사도 넣을 수 있고 리터닝 비지터냐 아니면 뉴 비지터냐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디멘전들을 계속 조합을 한 다음에 매트릭에다가 네, 매트릭을 조합해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저희의 이제 고객들 데이터를 구글 애널리틱스 갖고 쓰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문가분들의 감을 믿는 편인데 머신러닝이 가능한 것처럼 제 생각에 휴먼러닝도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전문가의 감이라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봐온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규칙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감을 믿는 편이고 그분들이 어떤 디멘전을 갖고 무슨 매트릭을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믿을 필요는 없죠. 그것만 믿을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을 네, 드린 것처럼 이 과정 단안한 굉장히 뭐 클릭 이거 리전 했다가 젠더 빼고 에이지 넣었다가 이런 다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불편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좀 더 들여다보면
구글 어널티크스가 파워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디멘전을 약 200개 이상을 제공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문서에 가보시면 실제로 구글 어널티크스가 뭐 어떤 디멘전을 주는지 혹은 어떤 매트릭스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아까 매트릭은 보고 싶은 게 굉장히 뻔해요. 매출을 보든지 아니면 얼마나 들어왔는지, 뭐 재방문을 했는지 아니면 이탈을 했는지 굉장히 뻔한 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에 반해서 쪼개고 싶은 기준, 디멘전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클릭을 많이 하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쪼개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200개나 되는데 이거를 계속 조합을 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조합을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0개인데 200개 말고 그냥 20개로만 줄여봤어요. 굉장히 자주 쓰는 디멘전 20개를 7개 조합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지역, 그 다음에 뭐 성별, 그 다음에 리터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저런 것 굉장히 조합을 여러 개 섞을 수 있겠죠. 그래서 7개까지 섞는 걸 생각을 하면 13만 개 정도의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 번에 뷰를 보는데 클릭을 한 번만 하진 않지만 한 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걸 다 보려면 13만 번에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게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혹은 탐색이 잘 안 돼요 라는 얘기는 13만 번 중에 한 번이 혹은 두 번이 자기가 원하는 건데 그걸 잘 못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 감을 봐도, 혹은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도 하죠. 탐색을 하면서 봤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게다가 이거는 조합 개수만 따진 거고요. 지금 보시면 리전이랑 젠더, 지역이랑 성별만 가지고 합쳐도 이게 16개고요. 그 다음에 젠더가 2개로 따지면 32개의 라인이 나와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에서 얘기한 세그먼트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살면서 여성인 사람, 이 세그먼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은 어떤 특성에서 32줄의 어떤 세그먼트가 나오죠. 숫자로만 하면 하나의 매트릭스라고만 따지면 32개의 숫자가 나와요. 단 2개의 디멘전 조합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13만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디멘전마다 멤버라고 하면은 성별이라는 디멘전 하에 멤버는 남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이라고 생각하면 나이라는 차원 디멘전에는 내 멤버가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뭐 5개 정도로 쪼갤 수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디멘전 A 하나만 갖고 보면 세그먼트 5개 나오고요. A, B 2개를 조합하면 25개, 3개 하면 이렇게 해서 5에 계속 제곱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라인은 한 67억 개 돼요. 그래서 13만 개의 조합, 디멘전 조합을 가지고 하나의 매트릭만 갖고 데이터를 보면 67억 개의 숫자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제 고객들의 불만은 사실 굉장히 타당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냐, 이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예요. 이게 뭐 올랩이라고 하죠. DW에서 예전에 얘기했던 다차원 큐브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잘 뽑아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그때는 뽑았냐면 지역이 있고 젠더가 지금 예를 들다 보니까 4개가 됐는데 뭐 4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에이지가 뭐 6개 해가지고 총 몇 개의 데이터 구조가 생기고요. 그럼 이 안에 뭐 전 예를 들어서 S는 세션, R은 레비뉴, D는 뭐 듀레이션 타임이라고 해서 각 셀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남자인데 뭐 20대가 하나의 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고객들이, 제가 생각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알고 싶은 건 이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만약에 내가 이번에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를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았던 집단은 어디지? 라는 걸 찾고 싶으면 사실 여기고요. 이걸 만약에 올랩으로 잘 말아서 데이터 다차원 큐브로 만들어 놨으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냥 뭐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주제를 가져오냐면 GA를 최대한 사용하고 싶어서요. 아까 그 DW를 만들고 올랩 구조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전수를 다 가져온 다음에 13만 번에 클릭을 한 다음에 다 가져와서 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또 빅데이터 뭐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뭐 개발자 와서 또 관리해야 되고 다 싫다는 거죠. 다 싫고
GA가 대부분은 다 해줘요. 왜냐하면 GA가 데이터 수집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제가 달라고 이렇게 API로 던지면 여기서 보면 브라우저 디멘전으로 세션을 보고 싶은데 날짜는 이래 하고 던지면 그냥 갖다 줘요. 그래서 GA 그 UI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은 API로 다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DW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올랩 다차원 큐브 만들지 말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GA에다 리퀘스트를 날려서 가져오자는 거죠. 그 방법을 쓰면 저희는 시스템 솔직히 구글 거 쓰면 되잖아요. 뭐하러 저희가 돈 들여가지고 데이터를 다 쌓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하죠. 13만 번 리퀘스트 보내면 돼요. 아까 클릭 한번 할 때마다 디멘전 한번 조합할 때마다 데이터가 날라올 테니까 이걸 13만 개의 쿼리를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약이 있어요. 13만 번을 보내야 하지만 실제로 IP별로 1초에 10개밖에 못 보내고요. 그 다음에 뷰당 동시에 10개 접속, 그 다음에 이게 더 크리티컬한데요. 하루에 뷰라고 하면 구글 애널티क्스를 볼 수 있는 그 계정을 얘기합니다. 그거 당 하루에 10,0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져도 이거를 1초에 10개씩 보내가지고 생각하면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레포트를 작성하는데 게다가 그것도 다 못 보내요. 13만 개를. 하루에 10,000개밖에 못 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데이터 시스템 같은 거 없이 GA를 최대한 빨대를 꽂아서 거기에 있는 리소스를 갖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약을 이렇게 뒀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안한 게 생각을 해본 게 좀 더 똑똑한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보통 얘기하는 큐브고요. 이걸 만들려면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돼요. 다 가져온 다음에 저런 모양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것 먼저 리퀘스트를 날리자는 거죠. 처음에는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젠더, 에이지, 리전, 캠페인, 유저 타입 예를 들어서 5개, 오직 5개의 디멘전에 대해서만 탐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고 나면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게 있을 거잖아요. 중요해 보이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는 리전에다가 유저 타입 하나 더 얹어서 보내보고 이쪽에 갔더니 에이지의 캠페인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다시 보내보고 해서 똑똑하게 이렇게 보내보면 전부 다 13만 번을 다 클릭을 안 해도 그만큼 리퀘스트를 보내지 않아도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오른쪽처럼 그래프 구조로 이걸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생각을 할 때는 처음엔 다 쌓으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여러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13만 번이 안 되고 나서 이거 어차피 안 되나 보다. 우리 스파크를 쓰던 하드를 만들건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프 구조를 만들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그래프 서치를 좀 공부를 다시 했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 서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트리 모양인데 트리 서치나 그래프 서치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설명을 하면 SCB가 길 탐색하는 거랑 제일 유사하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프 서치를. 그래서 이 세모 모양이 A에 있다가 결국에 M을 찾아가는 걸 하는 거죠. M을 찾아가는 걸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 그래프 서치 배울 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M이 여기 있으면 찾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M이 여기 있는데 뭘 더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네,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그래서 이런 걸 뭐하러 서치를 하나 생각했는데 SCB가 여기 세모가 있죠. 얘가 M까지 가려고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해보면 여긴 다 가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SCB는 A만 알아요. A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씩 찾아가서 M까지 가는 방법을 찾는 게 사실 그래프 서치죠. 그래서 그래프 서치는 A에 갔다가 expand라는 걸 해요. expand라는 걸 하면 A에 지금 있는 장소에서 연결된 두 개의 B, C라는 장소, 노드를 찾아내고 얘네는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프론티어는 천병이죠. 천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번 방문할 어떤 후보, 캔디데이트이 돼요. 그래서 A에 갔다가 A가 M인지 아닌지 봤는데 M이 아니에요. 그러면 B, C expand하고 B, C를 갖고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다가 담아요. 담고 나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한테 야 내놔 나 다음에 갈 때 어딘지 줘 라고 하면 걔가 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B가 나왔어요. 그러면 SCB는 B로 가요. B로 갔다가 또 B가 M인지 아닌지 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B에서 또 expand 하면
B에서 D2라는 프론티어를 또 가져오고 얘를 또 다시 어떤 적절한 데이터 스트럭처에 집어넣고 다시 팝하고 뭐 푸시하고 해가지고 M까지 가는 게 그래프 서치 이론이죠. 그래서 코드로 보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파이썬 코드로 했는데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프론티어를 프로퍼 데이터 스트럭처로 정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시작점이어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만약에 시작하는 데가 골이면, 골 테스트면 그건 끝난 거죠. 시작과 함께 골을 달성했으면 끝인데 아니면 얘를 프론티어에 어펜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서 내가 방문한 데는 이제 셋에다가 저장할 거니까 만들어 놓고 프론티어가 빌 때까지 계속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해서 팝을 하는 순간 비짓을 한 거고요. 비짓을 하고 나서 익스펜드를 하죠. 익스펜드해서 연결된 다른 프론티어들 가져오고 나서 그 프론티어들이 전에 갔던 데인지 혹은 이미 프론티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얘는 골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그래서 골이면 그냥 리턴하고 끝내면 되고요. 나 왔다라고 끝내면 되고 아니면 지금 발견한 익스펜드에서 나온 새로운 노드들을 차일드로 해서 그냥 다시 프론티어에 넣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요. 뭐 브레드 퍼스트 서치, 뎁스 퍼스트 서치를 일단 설명을 할 건데 굉장히 단순하죠. 바뀌는 게 아까 여기에서 프론티어의 종류밖에 안 바뀌었어요. 프론티어에서 Q로만 바꿨어요. Q는 뭐냐면 FIFO죠. First in, First out이라서 처음 집어넣은 애가 처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고 탐험을 시작하면 다 가려져 있죠. A에서 시작을 했어요. A에서 시작을 했고 Explored, 내가 간 데는 A라고 셋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expand를 하니까 BC가 나왔어요. BC가 나오면 프론티어, 얘는 Q예요. Q에다 집어넣고 이 Q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BC 집어넣고 아니죠. 그럼 얘는 이 SCB는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데 이 프론티어한테 그냥 달라고 해요. 어디로 갈까 하는데 Q니까 당연히 B가 나오겠죠. B가 나오면 B로 가고 B에서 또 expand 하면 D2로 갈 거고요. D2로 갔다가 또 어디 갈까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C가 나와야겠죠. First in, first out이니까. C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C로 가고 이 과정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다가 F까지 가면 F에서 expand를 하는 순간 child로 LM이 나오는데요. 얘네를 갖고 내가 원하는 목표인지 M인지 비교를 했을 거잖아요. 비교를 하고 나서 M이 나왔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브래드 퍼스트 서치냐면 이런 식으로 넓게 탐색을 하니까 브래드 퍼스트 서치죠. 근데 저는 브래드 퍼스트 서치라는 말보다는 이니셜 포인트에서 가까운 데를 먼저 방문한다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first in, first out인데 프론티어에다가 저장을 할 때 처음 들어간 애는 어쩔 수 없이 이니셜 포인트에서 가까운 애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Q를 썼으면 먼저 들어간 애, 즉 이니셜 포인트에서 가까운 애가 먼저 나올 테니까 A에서 가까운 애부터 먼저 탐색을 해보는 거죠. 이게 A가 만약 가운데 있는 그래프 형태였으면 A 옆에 있는 애들부터 탐색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멀어지면서 탐색을 할 거예요. 어쨌든 공식적인 이름은 브래드 퍼스트 서치고요. 이거는 그냥 Q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뎁스 퍼스트 서치, 브래드 퍼스트 서치가 있으면 뎁스 퍼스트 서치가 있는데 깊이 우선 탐색은 아까 Q가 아니라 스택으로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것만 갈아치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새로운 로직이 들어가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스택은 뭐냐면 결국 리포죠. Last in,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얘로 갈아치우고 얘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 당연히 explored 아니죠. M이. 그리고 나서 프론티어에 넣었는데 BC가 들어가고 나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에서 나올 거예요. 팝을 하면. 그러면 다시 어디를 갈까? 프론티어한테 물어보면 B를 뱉어내겠죠. 그럼 뱉어낸데 가요. 가고 나서 expand를 하면 D2가 나오니까 여기 D2를 집어넣고 M이 아니죠. 아직 못 왔죠. 타겟에. 그래서 다시 내놔. 프론티어에 그냥 내놓으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는 스택이니까 D를 주겠죠. D를 주면 D로 가요. D로 가면서 또 expand 하면 HI가 나와서 HI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놔. 프론티어한테 팝 하라고 얘기하면 H가 나오겠죠. H가 제일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그 H 갔다가 H에서는 expand 해봤자 실제로 expand 하면 D도 나오지만 얘는 explode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프론티어에 집어넣을 다른 노드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프론티어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I가 나올 거고요. I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E로 갔다가 다시 JK 들어오고 J로 갔다가 K로 갔다가
이제 C로 가겠죠. 프론티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프론티어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C로 가고 C에서 다시 expand 하면 FG가 나와서 프론티어에 집어넣고 다시 내놔라고 하면 네, F가 나오고요. F의 차일드 중에 M이 있으니까 찾았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찾은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네, 아주 간단한 그래프 서치 이론이면서 Q랑 스택 두 개만 그냥 써서 네, 다 구현이 됐죠. 이거 자체를 uninformed search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포메이션을 전혀 안 썼어요. SCB랑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SCB가 이렇게 정찰을 가다가 우연히 C에서 프로브를 봤어요. 프로브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길 먼저 가야겠죠. 정보가 새로 나타났으니까. 근데 지금 uninformed search를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활용한, 인포메이션을 잘 활용한 서치를 써야 되는데 그게 네, depth first search 이유는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 멀리 간다는 얘기를 네, 안 했네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쓰는 informed search는 best first search가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데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데가 어딘지 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프론티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지금 프론티어만 갈아 끼웠어요. 프론티어가 처음에는 Q였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었고, 이번엔 프론티어 Q, 프라이어티 Q인데요. 프라이어티 Q라는 애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프라이어티가 높은 애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프라이어티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아까 SCB가 돌아다니다가 프로브를 보면 프라이어티를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프론티어에다 집어넣고 다음에 팝을 하면 프로브를 본 데가 먼저 튀어나오겠죠. 왜냐하면 프라이어티가 높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냥 네, 스택, Q, 그 다음에 이번에는 priority Q를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문제가 좀 바뀌어요. 아까는 그냥 숫자 같은 정보 없는 것들로 된 트리였는데, 왜냐면 그래도 상관없죠. 왜냐면 정보가 있었다 안 썼을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보면 A에서 B로 가는 코스트가 있어요. 이걸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표는 A에서 다시 M을 찾아가는 게 목표긴 해요. 그게 목표긴 한데, A에서 M을 찾아가는 게 목표인데, 각 링크마다 코스트가 있어요. 그 코스트를 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트를 프라이어티로 하면 유니폼 코스트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되고요. 만약에 이 A에서 M까지의 직선거리, 여기에서는 이걸 15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직선거리는 휴리스틱 코스트예요. 휴리스틱하게 그냥 아마 A랑 M으로 가는데 실제 거리는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이 링크를 따라가야 실제 어떤 거리가 나올 텐데 그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휴리스틱하게 쓰자는 거예요. 직선 거리를 구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걸 프라이어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다시 expand 하면은 네, ECB가 나오죠. 근데 B는 원래 코스트 3이랑 B에서 M까지의 직선 거리, 휴리스틱 코스트 15를 더해서 18이 되고요. C는 5 더하기 휴리스틱 코스트 10을 더해서 15가 되고 16이 돼요. 이거를 priority queue라는 프론티어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서 이번에 어디 갈까 생각할 때 그냥 팝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팝하라고 시키면 코스트가 낮은 데가 priority가 높겠죠. 그래서 나오는 애는 네, C가 나와요. 그래서 SCB는 C로 가고요. C로 가면 또 expand 하면 I랑 F가 나오죠. 얘네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코스트를 계산하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코스트가 제일 작은, 프라이어티가 제일 높은 애는 E랑 I인데 네, E가 알파벳 순서가 높으니까 E로 가요. E로 갔다가 네, 똑같이 계속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프론트에 있는 애들이죠. 이 중에서 프라이어티 Q한테 팝을 하라고 하면 제일 낮은 숫자를 가진 그 프론티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 네, M까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아까 uninformed search를 했으면요. 이렇게 가다가 여길 찾거나 혹은 네, 깊이 우선으로 찾으면 이렇게 가다가 찾을 텐데 지금은 보면 꽤 똑똑하게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갈 곳만 잘 선택해서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았는데요. 그걸 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전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거나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priority queue 자체가 그냥 리스트에다가 다 집어넣고 매번 네, 솔팅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힙 큐라는 걸 쓰는데 힙 큐가
그러니까 priority queue를 구현하기 위해서 힙 queue를 쓰는 방식을 공부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똑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힙 queue는 지금 파이썬 그냥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가시면 매뉴얼에 가면 이거 갖고 어떻게 priority queue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지가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굉장히 줄여서 얘기했지만 best first search는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아요. 훨씬 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휴리스틱 코스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 더 잘 정리해 놓은 거는 AIMA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 Modern Approach라고 피터 노박이랑 뭐 다른 분들이 쓴 그 AI 책이 있어요. 거기 3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 서치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GA API 가지고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하고 싶은데 얘는 약간 문제가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 가고 싶은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고 가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자체가 그냥 귀중한 어떤 세그먼트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좋은 순서로 찾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보다는 어떤 경로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루트로 가면 그냥 이 전체 어떤 웹사이트에서 세션이 뭐 1000, 레비뉴가 많이다라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5개의 디멘전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익스펜드 하면 이렇게 5개로 뿌려지겠죠. 뿌려지고 나서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순서대로 그냥 젠더에 먼저 가요. 젠더에 먼저 가서 API를 날려요. 이게 비짓이죠. 비짓을 하면 구글이 대답을 해줘요. 얘는 멤버가 피메일 메일인데 얘는 600, 8000, 얘는 400, 2000이야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럼 저희는 그걸 잘 저장해 놓죠. 저장해 놓고 어디를 또 갈까라고 생각하면 순서대로 또 가기 전에 프론티어를 익스펜드 해줘야죠. 여기 왔으니까 얘를 익스펜드 해주면 젠더에서 익스펜드라는 의미는 디멘전 컨비네이션에서는 컨비네이션 하나씩 더 만드는 거예요. 젠더에서 시작했으니까 젠더, 에이지, 젠더, 리전, 젠더 캠프, 젠더 타입으로 하면 이게 익스펜드가 되면서 좀 더 복잡하고 링크로 연결돼 있는 어떤 노드가 나오고요. 얘는 실제로는 GA에 보내는 리퀘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프라이어티가 안 나왔죠. 프라이어티가 안 나왔는데 프라이어티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 젠더는 아까 8,000, 2,000이 나왔어요. 지금 목표를 레비뉴가 제일 높은 데를 찾아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전체가 만이었고요. 레비뉴가. 그 중에서 젠더는 2,000, 8,000인데 휴리스틱을 저희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 디멘전에 대해서 쿼리를 했을 때 멤버 중에 가장 덩어리가 큰 멤버가 있으면 걔를 그 디멘전에 어떤 점수를 보여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1분의, 그러니까 10,000분의 8,000에서 0.8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젠더, 에이지는 지금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1.0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얘네한테 우선순위를 주려고 일부러 이니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젠더랑 에이지, 얘네는 지금 프론티어에 넣어야 되는데 프라이어리티가 없잖아요. 프라이어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젠더는 0.8이고 에이지는 1.0이죠. 두 개 곱해서 0.8이고요. 나머지 애들도 다 그렇게 곱하면 왜냐면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 0.8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프라이어리티 큐에 집어넣고 나서 큐한테 야 다음에 나 어디 가라고 물어보면 에이지에 가죠. 에이지에 가서 리퀘스트를 날려요. 구글에다. 그러면 또 뭐 10대는 이렇고요, 20대는 이렇고요, 30대는 이렇고 50대 이상은 어때요? 라고 또 저희한테 정보를 주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해요? 에이지가 아까는 1.0이었죠. 0.6으로 업데이트했어요, 점수를. 왜냐하면 제일 큰 덩어리가 6,000이라서 10,000분의 6,000, 0.6으로 업데이트했고요. 업데이트하면서 아까 에이지 들어갔던 애 있었죠. 얘가 원래 0.8이었거든요. 얘가 0.8, 1.0이었는데 근데 0.6으로 업데이트 됐으니까 두 개 곱해서 0.48. 얘네는 아직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프라이어티 큐에서 다시 어디 갈까 물어보면 1.0이 높으니까 얘한테 가겠죠. 얘한테 가요. 가면 리퀘스트를 보냈더니 제일 큰 덩어리가 0.4래요. 0.4라고 했고 그러면 리전 점수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안 됐던 애들 다시 업데이트 해줘요. 에이지 리전이니까 0.6 곱하기 0.4에서 0.24. 얘네는 0.6인 이유는 0.6이랑 1.0.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0.6, 0.6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갈까 하면 제일 높은 데가 지금 캠프죠. 캠페인. 그래서 가면 얘도 익스펜드 해야죠. 익스펜드 했고 익스펜드해서 리전 캠프, 리전 타입을 만들어서 익스펜드해서 프라이어티 큐에 넣었는데 프라이어티는 아까랑 똑같이 곱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Q한테 나 어디 가라고 물어보면 네, 1.0 높았던 캠프로 갔고요. 얘를 실제로 쿼리했더니 제일 큰 덩어리가 0.2예요. 그래서 0.2라서 캠프가 걸려있는 애들한테 다 0.2를 곱해줬어요. 0.6 곱하기 0.1 해서 0.12고 여기도 캠프 때문에 0.16이 됐고요. 얘도 아까는 0.8이었는데 지금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가라고 물어보면 네, 타입으로 가죠. 타입으로 갔더니 얘는 0.5였어요. 점수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한번 다 업데이트가 됐고 얘는 익스펜드 해봤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다 모든 조합을 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라이어티 큐한테 다시 어디 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제일 점수가 높은 애는 젠더 에이지예요. 젠더 에이지라서 이렇게 갑니다. 가고 나서 지금 저희가 했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저희가 아까 리스트럭션이라고 했던 제약사항이 다 될 때까지. 혹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까 뭐 젠더에서 얼마가 나왔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 젠더 에이지 조합한 세그먼트들의 어떤 숫자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레포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데 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이게 세그먼트 하나의 종류인데 이게 레비뉴예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인데 구글에서 실제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세션당 15,000원짜리 세그먼트를 발견했어요. 세션이 하나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15,000원을 쓴다는 거예요.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네, 10,000원을 넘는 컨버전 레이시 아니죠. 세션당 뭐라고 하죠? 세션당 가치? 네, 이걸 10,000원을 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찾아니까 찾아져요. 그래서 보면 안드로이드 웹뷰를 쓰고 일요일날 들어갔고 모바일을 썼는데 미디움은 이제 뭐 매체인데 매체는 없었고 안드로이드에 뭐 러닝 비지터인 사람들이 이렇게 좋더라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탐색을 하면서 여기서 탐색을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라인들이 이 라인이 나오는 거고요. 이 그래프 서치를 다 하고 나서 나왔던 라인들을 이제 레비뉴 기준으로 정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인게이지먼트 정렬하면은 또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뭐 레포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건 구글 애널리틱스가 좋은 게 애드워즈에 바로 꽂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뭐 뉴스 정키인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연예 뉴스 좋아하는 사람이 잘 사더라 라고 나오면 얘를 클릭해서 혹은 뭐 저희는 이제 클릭해서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 얘를 가져가서 애드워즈에다가 우리 이번에 광고할 때 연예 뉴스 잘 보는 애들한테 광고해줘 라는 게 연계가 돼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잘 분석을 하면 애드워즈, 광고 타겟팅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애들만 나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얘도 10,000원 넘죠. 10,000원 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로 취급되는 아이들이, 그런 고객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더라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을 봐야 되는데요. 효율은 뭐냐면 아까 13만 번 보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0개밖에 못 보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디멘전을 좀 줄였어요. 디멘전을 줄여가지고 20개 이하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합 개수로 하면 몇만 개가 됐어요. 3만 개 이상이 됐는데 3만 개도 어차피 하루에 다 못 가잖아요. 10,000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250개만 썼어요.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뭐 못 쓴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3만 개를 다 보내봤어요. 그래서 한쪽 셋에는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놓고요. 왼쪽 셋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알고리즘 있죠. 베스트 퍼스트 서치를 이용한 쿼리를 날려서 딱 250번만 날렸어요. 3만 번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봤더니 1은 뭐냐면 그 비율을 본 건데 1이 나오면 이쪽은 이제 타겟 사이즈가 얼마냐는 거예요. 상위 몇 개만 보잖아요. 그래서 상위 100개를 맞출 때 전체 리퀘스트 보낸 거랑 250개 리퀘스트 보냈을 때 비율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봤을 때 90점 이상이에요. 거의 다 맞추고요. 보통 1,000개 이상을 안 쓰는데 1,000개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80점 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만 몇 개를 리퀘스트 안 보내더라도 그냥 250개만 보내도 실제로 1,000개만 뽑아서 볼 거면 거의 80% 정도는 그냥 맞춰준다는 거죠. 오른쪽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이걸 곡괭이질로 표현을 하거든요. 금맥이 있으면 저희가 리퀘스트를 한번 날릴 때마다 곡괭이질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깊이 들어가겠죠. 리퀘스트를 몇만 개 모든 조합에서 다 날리는 건 그냥 안 보고 그냥 곡괭이 갖고 모든 금광 같은 애들을 다 깨 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다 깨부신 다음에 이 중에서 금 같은 애들만 줍는 건데 저희는 이 first search를 하니까 한번 깨고 나서 노란 게 보여요. 그럼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거기 한 번 더 때리고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더 노래 보이는데 한 번 더 때리고 해서 250번을 때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효율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다 곡괭이질 할 때랑 그 다음에 first search를 best first search를 했을 때 곡괭이질 하는 게 한 번 차이가 한 100배 정도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120이라는 게 120배 정도 금을 더 잘 뽑아내더라. 한 번 곡괭이질로. 네, 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1000개 정도 한다라고 하면 한 100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3만 개의 리퀘스트를 보내지 않아도 250개만 보내더라도 네,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잘 뽑아낼 수 있다. 어떤 네, 시스템 없이 그냥 구글에 네, 좋은 리소스를 잘 활용해 가면서 똑똑하게만 리퀘스트를 날리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거예요. 어디를 캐야 되느냐에 대해서 best first search를 쓰는 건데 best first search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네, priority queu로 바꿨을 뿐이잖아요. 물론 priority를 계산하는 걸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이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 몇 개만 잘 바꿔도 굉장히 다른 로직으로 돌아가고 이게 굉장히 똑똑해서 효율적으로 네, 잘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만든 제품은 원래 내부 서비스로만 쓰려고 하다가 이거 그냥 공개해서 공개 서비스로 해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받아서 지금 공개 서비스로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네, 많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거고요. 그래서 뭐 QA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